함수의 그래프가 함수가 아닌데 하여튼 그래프가 자주 등장하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요, 뭐부터 구해보자. 좌표부터 잘 잡아서 길이나 넓이를 구해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을 구하면 된다 했어. 항상 뭘 기억하자. 좌표 구해야겠다 생각해줘. 자, 너희 문제 푼 거 보니까 그래도 문제는 읽어온 것 같아. 좀 손이 된 것 같더라고. 바로 시작할게.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선분 PR분의 QR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PR, QR 선분의 길이 구해야 하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점 P, 점 Q, 점 R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점 P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바로 나오죠. X 좌표는 0이고 Y 좌표는 얼마니? 어떤 선 위에 있어? Y는 A란 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P 좌표는 0,A가 됩니다. 그 다음 Q 봅시다. Q는 원 위의 점인데 Y 좌표가 A일 때야. 그때 X좌표 찾는 거거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다. X제곱은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되고, X값은 뿔마루트 하고 나올 건데, Q는 제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양수값을 가져야겠네. 그래서 Q 좌표는 루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A가 돼요. 괜히 복잡하니까 과정은 좀 삭제할게요. 다음 R 좌표는 역시 Y 좌표가 A고요. X 좌표는 Y에다가 A 넣어서 찾으면 되거든. 그럼 A는 16분의 1 X제곱이다. X제곱은 16A이니까 X는 뭐다? 4루트 A가 돼요. 나는 좀 이렇게 좁으니까 지울게. 그래서 PR에 P가 어디로 간다 했어, 얘들아?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했지? 그럼 P 여기 있는 점이 원점으로 다다다 달려간대. 그러면은 P의 Y좌표가 점점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리미트 A를 어디로 보내라? 0으로 보내라. 그때 PR의 길이는 R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되니까요. 4루트 A분의 QR의 길이는요. PR에서 QR 빼면 되거든? PR 길이는 4루트 A고, 그 다음에 PQ 길이는요, 루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부터 풀 수 있어요? 뭐 해주면 돼? 유리화하고 주르르 풀면 돼? 계산하다가 막힌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x-4 위에 두 점을 잡았대. a는 0,-4, p 좌표가 t, 2t-4래요. 점 P를 지나고 y는 2x-4랑 수직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각각 BC래요. 자, 기울기가 2인 직선과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점 P를 지난다 했거든. 그럼 x-t. 얘들아, 기울기를 한 점 할 때 직방식 기억하니? y 좌표는 기울기 쓰고 x 좌표랑 같다. 나 여기다 대입한 거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점 대입했어. 그러면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찾으려고 해. x축과 만나는 점은 y에 뭘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돼. 그래서 x는 5t-8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b좌표야. 5t-8,0. 그 다음에 c좌표는요. x에 넣어서 0을 넣어서 구하면 되거든요. 0,2분의 5t-4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때 또 뭘 만족하냐? 선분 AB랑 선분 CQ가 평행하대요.
그 평행선 안에 있는 두 삼각형이구만. 기억나? 이 둘이 무슨 관계? 닮은 관계. 그때 두 삼각형 PAB와 PCQ의 넓이를 각각 S1t, S2t라 하자. 이 넓이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했거든요. 자, 삼각형 PAB와 삼각형 PCQ는 닮음인 삼각형이잖아. 이게 뜻하는 바가 뭐야? 맞아, 미안하다. 닮은 비를 제곱하면은 넓이비죠? 그러니까 이 넓이비는 어떻게 구한다?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길이를 제곱하면 돼. 그러면 대응변을 찾아볼게. 자, 삼각형 PBA가 뭐서 나왔거든? PBA에서 이 PB랑 누가 대응변이야? PC가 대응변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간단히 넓이를 구할 필요 없이 닮음이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할 때 S2t는 PC의 제곱이라 생각해주고 S1t는 PB의 제곱이라 해주면 돼. 지금 이해돼? 둘이 닮음이니까 넓이 b는 닮은 b의 제곱과 같은데 그 대응변을 PC랑 PB로 잡은 거라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럼 거의 다 했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PC는요 2점 나와 있냐? 2점 사이 거리 제곱이요. 그니까 t 제곱 플러스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이고요. 자, PB 거리 구하면요 4t니까 16t 제곱 플러스 아니고 실수했네요. PB의 제곱은 4t 마이너스 8의 제곱 이게 됩니다. 어머, 암산도 되겠네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개수비가 극한값이죠. 분모 최고차항 개수 얼마? 4분의 5. 분자는 16 더하기 4에서 20. 얘들아 이해됐어? 닮은 관계 이용해서 넓이는 길이 제곱이다 해가지고 구했어. 이거 전개할 필요 없어. 전개하면서 진 빼지 말고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개수비로 극한값 구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냥 한 김에 4개 다 할게요. 3번 볼래요? 함수 f가 오른쪽 그래프랑 같고 g랑 h도 주어져 있습니다. 두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각각 a, b라 할 때 그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f 그래프 보세요. f는 x가 얼마일 때 불연속이야? 0하고 1에서 불연속이지? 그 다음 g를 보세요. 우선 g는 x가 마이너스일 때 불연속인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은 gfx가 불연속이 된 점을 찾아보라 했어 얘들아. 자, gfx가 불연속이래. 자, 먼저 확인해야 할 값이 뭐냐면 이미 f는 0과 1에서 불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려면요 x가 0일 때랑 1일 때는 꼭 봐주셔야 하고 저 좀 봐주실래요? fx g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이 g 가로하고 여기 안에 마이너스 1 될 때를 조사해야 돼. 즉 가로 안이 마이너스 1 될 때니까 f가 마이너스 1 될 때를 조사해야 한다고. 이해돼? g하고 가로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조사해야 하는데 합성함수잖아. 그러면 f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을 때 즉 저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조사해야 한다고. 그럼 f 그래프를 봐봐. 함수 값이 언제 마이너스 1이야? 0하고 2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미 우리 0은 보기로 했으니까요. 총 몇 개를 살펴봐줘야 한다. 3개의 값.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를 조사해서 연속 불연속을 따져줘야 돼요. 자, 두 번째 h 보세요. h도 합성함수다. h 가로하고 fx의 연속 불연속을 따져야 하는데 h는 언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러면은 이 가로 안이 뭐일 때? 0일 때를 봐줘야 한다는 뜻이야. 그럼 f가 0일 때를 봐줘야 하니까 x가 얼마일 때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h는요. x가 마이너스 1, x가 0, x가 1일 때를 따져봐야 돼요. 얘들아 이해됐어? 연습 한번 해볼게. gfx부터 봐봐. 이렇게 쓸 게 많으니까 또 이렇게 써도 되냐 얘들아? gf0마 gf0 뿔 gf0 조사하자. 지금 내 말 이해돼? 0마는 0에서의 좌극한, 0뿔은 우극한, 0은 함수값이야. 자, f0마 얼마예요? 1? 뿔이야? 1마야? 아니면 1이야? 1마. 그럼 g1마는 얼마야? 마 1이죠? 자, f0 뿔은 뭐예요? 마 1 뿔이죠? g 마 1 뿔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gf0 알아봅시다. f0은 마 1이죠? 그냥 g 마 1은 얼마예요? 1이죠. 아하, 그럼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근데 문제에서도 불연속 되는 점 찾으라 했거든. 0 넣어도 돼. 이거를 나머지 5개 하라고. 해줘? 아니, 너희가 해. 해. 중간중간 가서 체크는 해줄게. 됐죠? 다음 4번 볼래요? 사 번 논란이 있는데 너희 답지에 답 몇 번이나 나와 있나 봐줄래? 몇 번이 답이래? 4번? 1번? 다르지? 4번이래. 답 4번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함수의 연속에 이 문제가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수록될 문제는 아니다. 사실 뒤에 가면 이제 극대극소 배운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울 거잖아. 그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하는 게 더 적합한데 위치가 좀 잘못됐어. 이거 감안하고 풀게. 자, n차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함수를 이제 gx로 정의를 했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때 이제 옳은 거를 고르라 했어요. 기억, n이 1일 때 f0은 0이다. 이제 그 전에 g를 좀 자세히 봐봐야겠다. gx가요 끊겨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있거든. 우선 그 부분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이고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다. 딱 여기만 그릴 수 있다 얘들아. 자, 그러면 fx를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중간에 그려야 하는데 연속이라 했잖아. 그러면 f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1이 되어야 하고 f1 역시 뭐가 돼야 돼? 마일이 돼야 돼. 이게 여기서 이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돼. 대충 그래서 지금은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또 있어. f'-1과 f'1은 뭐 돼야 할까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상수함수니까요. 이 좌미분 계수가 0이죠. 그럼 우미분 계수도 0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하게 곡선으로 연결돼야 돼. 갑자기 팍 올라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f'-1, f'1은 모두 0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기억 봅시다. n이 1이래. 뭔 말이요? 1차 다항 함수라는 얘기요. 그럼 fx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ax 플러스 b. 근데 얘가 f-1과 f1이 모두 이제 각 f-1은 1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했거든. 이걸 풀어주면요. 얼마냐? 2b가 0이니까 b는 0이고 a는 -1이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가 돼요. 아, 연속이라고만 했구나. 미안해. 이거 빼야겠다. 이거 빼주세요. 아, 저는 미분 가능까지 생각해 버렸네요. 미안해.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는데.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맞죠? y는 마이너스 x로 함수가 나오게 되고 0 넣어주면 0 되니까 맞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 봅시다. 이번에는 n이 2니까 밑에 쓸게요. 2차식이거든요. 이제는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할게요. f-1은 a-b 플러스 c인데 얘는 1이 되어야 하고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 1이다. 그대로 빼주면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빼니까 2니까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요. a 플러스 c는 0이 되고 c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fx가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돼. 얘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을까, 얘들아? f0은 뭐야? 마이너스 a가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차라 했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 너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f0은 0이란 값을 가질 수가 없게 돼. 근데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니까 y축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이유인데 근데 0은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니은 어때? 땡. 이해됐어? 마지막 디귿 봅시다. n은 3이고 gx가 이제 g-x랑 gx. g-x는 뭐 한 거야? gx란 함수를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꿨다는 얘기는 어디 대칭시켰다? y축 대칭시킨 함수야. 그 둘을 곱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면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음수인지 물어봤거든요. 자, 우선 그래프를 좀 다시 가져올게요. 여기 내가 그려준 이씨. 여기. 자, 우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랑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봐봐. 여기는 x축과 교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그럼 해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하거든요. 근데 gx랑 g-x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고 했어, 얘들아.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gx의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라면은 g-x는 0이다의 근은 뭘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지. 지금 내 말 이해돼? g 알파가 0인 거니까 이 식이 0 되려면은 x에 마이너스 알파 넣어야겠네. 그래서 만약에 gx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면 g-x는 저 셋을 근으로 가져야 돼. 그럼 벌써 근이 몇 개요? 6개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3개만 같게 만들자. 어떻게 하면 될까? 부호를 바꿔오면 자기 원래랑 똑같은 값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어때? gx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g-x는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바꿨지. 또 gx가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반대로 알파를 근으로 가겠죠. 그럼 현재까지 근 몇 개요? 2개. 그럼 한 개만 더 추가돼야 돼.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이해돼요? 그래서 gx가 g-x까지 곱해서 근이 3개 되려면은 이렇게 3개 근을 가져야 해요. 이해되셨어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기억과 종합을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한다. 혹시 3차함수 개형 기억나? 이렇게 극대에서 가졌던 거 기억나? 또는 이렇게? 이 내용은 사실 뒤에서 배운 내용인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1 지나야 한다 했어. 그리고 이 셋을 근으로 가져야 돼. 어딜 꼭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는 부호 차이지. 대충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냐 얘들아? 그럼 이 점들을 지나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가서 끊긴다고요. 어쨌든 최고차 계수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해됐나요? 나는 3차함수 그래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근을 3개 가져야 하니까 fx가 최고차 계수 a를 할게.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전개하면은 a x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x가 되거든. 얘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a 알파 제곱은 1이다. a 알파 제곱은 1 플러스 a니까 알파 제곱은 a분의 1 플러스 a가 돼요. 아이고 좁다 좁아. 지금 디귿하고 있어요. 내가 왜 알파 제곱에 대해 정리했냐면 어떤 실수 제곱 무조건 양수거든. 그래서 넌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a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 얘가 양수가 될 조건은 뭘다? a가 양수면 되죠.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하면 돼? 얘도 이렇게 풀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할게. a분의 1 플러스 a가 양수가 되려면요. 분자 분모 모두 양수이거나 또는 분자 분모 모두 음수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케이스는 교집합이 a가 0보다 크다고 아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이렇게 양수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 근데 양수일 때 봐보자. a가 양수라면요. 알파 제곱이 a분의 1 플러스 a 해서 뭐보다 크게 돼요? 1보다 크게 되거든요. 그럼 얘들아 제곱에서 1보다 크다면은 알파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이 그래프에서 세 실근 알파 0 마이너스 알파를 가져야 하는데 그 실근을 이 사이에서 가져야 한다 했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세근을 가져야 한다 했는데 방금 A가 양수라면은 알파의 값이 알파 제곱이 1보다 크니까 알파의 값이 1보다 커져버려. 이런 모순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게 돼.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볼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알파 제곱은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랑 근도 1보다 작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세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음수란 조건이 맞게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한 거요? 지금 이해됐어? 왜 근이 알파랑 0이랑 마이너스 알파인지 이해됐어? 첫 번째 이거 이해됐어 얘들아? 안 됐어? gx, g-x의 근이 3개라 했어. gx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g-x는 0이다의 근은 마알파, 마베타, 마감마에서 6개 나와. 이러면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수정을 한 거야. 가능한 경우가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를 갖게 되고 네가 마이너스 알파면 알파면 알파구나. 이렇게 2개 하고 0까지 추가해서 3개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 세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단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fx를 식을 세워주고요. f-1은 1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알파 제곱은 이런 식이다. 근데 알파 제곱은요 실수 제곱에서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분자 분모 모두 양수거나 분자 분모 모두 음수인 경우에 각각의 A 범위를 구해보니 하나는 A가 0보다 크다. 다른 하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는 결과가 나왔거든. 근데 A가 0보다 크다면요 알파 제곱이 1보다 크게 되어서 근이 1보다 커져버려. 우리의 근은 1보다 작아야 하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과 아래 식이 맞지 않으니까 A는 0보다 크다일 때 해가 없는 거라고. 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은 알파 제곱값이 1보다 작아져서 알파가 1보다 작은 범위에 존재하게 되므로 이 그래프의 범위랑 맞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되어서 디귿이 맞는 거라고.